안녕하세요. 정령섬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2017년도 나온 게임이고요. 1인에서 4인까지 지원하는 협력 게임입니다. 진행자는 섬에 거주하는 정령 중에 하나가 돼서요. 섬에 살고 있는 원주민 다한과 함께 섬을 침략하는 인간 침략자들과 싸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행은 일단 게임을 준비하는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바로 설명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진행을 할 때 각자 개인 보드판 하나씩을 진행자당 하나의 보드판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요. 이렇게 그 보드판들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물리게끔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배치를 하고 시작을 하게 되고요. 각 개인 보드판은 해안과 그리고 총 4종류의 지형이 있는데 각 지형당 2개의 영역을 가집니다. 그래서 총 8개의 영역과 해안 하나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게임의 승리 조건은 지금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데요. 공포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있어서 1단계는 섬에서 모두 몰아내야 침략자들이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 침략자들이 모두 사라져야 승리한 것이 되고요. 이렇게 어떤 조건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특정 조건에 의해서 공포 카드들이 계속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요. 3장의 공포 카드를 쓰고 나면 공포 조건이 2로 완화됩니다. 이때는 탐사대라는 그 침략자 종류와는 상관없이 건물만 없으면 승리하고요. 또 그 뒤에 3장 공포 카드 3장 뒤에 만약에 이제 3번째 카드가 공포 단계가 3단계가 되면 도시 건물만 없다면 승리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승리 조건이 조금씩 바뀌게 되고요. 패배 조건의 경우는 이렇게 오염 수치가 이렇게 점차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 오염 수치를 이 오염은 어느 정도 누적이 되면 처음에 건강한 섬에서 시작을 하지만 다시 오염된 섬으로 바뀌고 그 오염된 섬에 놓인 오염까지 모두 다 소모가 되면 그러면은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염된 섬에서 마지막 오염이 제거된 순간 게임에서 패하고요. 또 한 가지 조건은 이게 침략자가 등장하는 카드인데 탐사 단계 때 만약에 이 침략자 카드를 하나 공개할 것이 없다면 그 즉시 또 게임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으로 진행자 중 한 명이라도 이 표식 이렇게 생긴 표식을 이렇게 그 진행자의 그런 현신 표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어떤 한 진행자라도 이 자기의 이런 진행판에서 마지막 현신 표식을 제거당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그 게임은 전부 다 패하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게임의 진행은 처음에 진행자인 정령의 단계를 거치고요. 정령의 단계를 거치고 정령의 준비, 그리고 정령의 빠른 행동, 그리고 침략자가 행동을 하고 정령의 느린 행동, 이 순으로 계속 무한 반복이 됩니다. 정령의 행동은 자, 여기 보면 정령판에 보시면 정령은 양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면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한 면에는 이렇게 정령의 이름과 정령의 상황, 그리고 준비할 때 정령 현신 표식을 놓는 곳, 그리고 그 기타 정령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면에는 정령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령의 이름과 정령이 가지는 특별 규칙. 각 정령들은 자기만의 독특한 규칙이 있는데 좀 이게 많이 다르기도 하고 좀 독특한 정령이 있어서 약간은 잔룰 같은 것이 좀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그런 것들은 일단 생략을 하고요. 그냥 가장 공통되는 부분을 위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규칙도 마찬가지로 정령마다 다르고 이 내용들도 전부 정령마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장에서 이제 중복되는 어떤 정령이든 중복되는 그런 상징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제일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게임이 시작이 되면은 먼저 정령의 성장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정령의 성장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렇게 뭐 정령에 따라는 이게 좀 다를 수도 있는데요. 내용이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 중에 원하는 것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카드 되찾기라는 것이 있고요. 카드 되찾기라는 것은 내가 손에 쓴 카드를 쓰게 되면 일단은 이게 소모가 돼서 이렇게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카드 되찾기를 선택을 하시면 그 카드들을 다시 모두 손으로 가져올 수가 있고요. 원래 상태로 돌려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고요. 파워카드 획득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네, 파워카드 권능 카드라고 하는데요. 이 카드들은 메이저 파워와 마이너 파워, 주 권능과 보조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하나를 뽑을 때에는 둘 다 마찬가지로 4장씩 이렇게 4장을 나열하고 4장 중에 하나를 선택을 원하는 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권능과 보조권능 카드의 차이는 보조권능 카드는 자원이 좀 적은 편이고 그 대신에 효과도 약간 평범합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주권능 카드의 경우는 또 한 가지 차이점이 보시면은 주권능 카드는 보조권능에 비해서 자원의 소모가 이게 카드를 쓸 때 필요한 에너지라는 자원인데요. 자원 소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2에서 6 정도 되고 이것은 0에서부터 한 2 정도의 그런 소모를 가집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게 효과가 아무래도 자원이 많이 드는 만큼 강력하고요. 그리고 하나의 또 차이점은 주권능 카드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드 쓴 것을 포함해서요. 써서 지금 당장 사용하지 못하는 카드를 포함해서 자기가 들고 있는 카드 중에 하나를 영원히 버리고 하나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주권능과 카드와 보조권능 카드는 차이가 있고요. 아무튼 카드를 가져올 때는 이런 식으로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획득. 이것은 이제 이게 매회 정령이 이제 행동을 할 때 받게 되는 에너지와 사용할 수 있는 카드 수인데요. 이거에다가 1회성으로 이걸 선택했을 때 1회성으로 받게 되는 에너지를 뜻합니다. 그리고 현신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화살표 내 숫자는 그 사정거리를 뜻합니다. 사정거리라는 것은 이거 이제 보통 이제 그 현신할 때의 사정거리, 현신할 때와 이렇게 정령이 능력을 쓸 때 이런 사정거리가 있는데요. 정령의 자체 능력도 있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파워 카드라는 권능 카드도 이렇게 사정거리라는 것이 표시가 됩니다. 현신하기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만약에 그냥 숫자와 화살표만 있다면 정령이 현신한 지역을 기준으로 정령의 현신 표식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인접한 곳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화살표가 0으로 되어 있다면 그 정령 현식이 있는 정령의 현신 표식이 있는 그 위치밖에 이렇게 대상이 되지 못하고요. 만약에 1이나 2라면 인접한 곳 해서 이곳과 인접한 곳의 정의는 경계선이 닿아 있거나 혹은 꼭지점이 닿아 있는 경우도 인접한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인접한 곳이라면 여기
이 영역 1, 2 인접한 사정거리가 1 안에 1이라면 여기의 지역까지를 뜻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2라면은 사정거리가 2라면은 네, 여기를 기준으로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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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된 곳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0이 해당되는 곳, 여기는 네, 1 사정거리가 1 안의 지역이고요. 여기 뭐 그러니까 1과 다 있는 인접해 있는 지역이 또 2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사정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장을 골라서 그 혜택을 받고 나서 현신, 그리고 현신에 있는 에너지 소모량을 받고, 그리고 카드 사용수를 실제로 자기가 쓸 것을 미리 정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현신하기라고 해서 그 사정거리에 이 현신 마크를 놓는 것인데요. 이거는 현신 표식을 2개를 놓는 것이고, 이건 현신 표식 하나과 에너지를 3 획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2개 중에 지금 있는 2개 중에 원하는 걸 선택해서 이 표식을 제일 왼쪽에 있는 현신 표식을 그 원하는 그 지도의 칸에 그 사정거리 안에 대상하는 곳에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제 밑에 그 숫자가 나오는데요. 1, 2, 2, 3, 4, 4, 5 순으로 이게 표식이 제거가 되면서 점점 이제 조금씩 숫자가 늘어나는데요. 이 숫자는 합산이 아니고 공개된 것 중에 제일 높은 숫자를 기준으로 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카드의 사용 숫자, 밑에 카드의 사용 숫자도 마찬가지로 2, 3, 4, 5, 6 순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숫자가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자체 능력도 있고, 이 내재 능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내재 능력이라는 것은 앞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자기가 쓸 수 있는, 이번 차례에 쓸 수 있는 카드 사용수가 나오는데, 그 사용수의 그 카드에 있는, 자기가 쓰기로 결정한 카드에 있는 모든 이 원소의 합을 기준으로 그 합만큼 능력을 또 보조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소 카드는, 이 원소는 8가지 원소가 있고요. 그리고 뭐 소모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모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해당하는지만 확인하면 그 해당하는 만큼의 양이 된다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정령의 능력에 따라 다른데 점점 정령의 요 능력에 보시면 이 수가 점점 누적이 됩니다. 누적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당 수치만큼의 충분한 수가 된다면 내가 카드를 쓰기로 했는데 그 해당 수치만큼의 충분한 수가 된다면 보통 2가지를 다 쓸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이 경우는 대신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밑에 건 실행하지 않고 이렇게 위에 건 실행하지 않고 밑에 것만 이렇게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능력을 쓸 때 스피드라고 해서요. 거북이 모양과 새 모양이 있는데 아까 순서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령의 차례에 성장을 하고, 그리고 밑에 행동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빠른 이렇게 새 모양 있는 빠른 능력을 쓰기로 했다면 빠른 능력을 먼저 발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침략자의 차례가 행동을 하고, 그 다음 다시 마지막으로 느린 능력을 이렇게 발동을 합니다. 자, 그리고 레인지 쪽에 보시면 아까의 현신하기와는 다르게 뭔가 다른 이렇게 표식이 보이는데, 이 표식은 성지라고 해서 해당 정령의 그 현신 표식이 2개 이상 있을 때 그것을 성지로 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지 마크가 있는 곳은 성지 마크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 인접한 2칸 인접한 곳까지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그 지역 중에 하나를 대상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타겟 랜드라고 해서요. 이렇게 N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뭔가 지정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저기 있는 지역, 저기 없는 지역, 오염이 된 지역, 오염이 되지 않은 지역.
그리고 원주민이 다한이 있는 지역, 없는 지역 순으로 이렇게 뭔가 조건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하는 해당의 그런 지역을 칸을 한 칸을 정합니다. 정해서 그 능력을 발동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타겟이라고 해서 지역이 아니고 진행자 어떤 상대방 같은 진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협력 게임이기 때문에 그 일종의 뭐 지원을 위해서 쓰게 되는데요. 뭐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자기 쪽이 약간 여유가 있다든가 아니면 타인한테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쓰게 되는 그런 그런 권능입니다. 네, 그런 권능 카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정령이 성장하고 현신하고 네, 그리고 빠른 능력까지 쓰고 나면 이 과정은 정령의 과정은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이렇게 그 침략자의 단계가 되는데 원래 이제 아까 미리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 침략자가 먼저 탐험이라는 것을 진행을 하고요. 이것을 한 칸 다음 라운드를 위해서 이렇게 카드가 한 칸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습지가 있기 때문에 습지에는 이렇게 탐사대가 나타나는데 습지에 탐사대가 나타나는 이런 해당 지역에 탐사대가 나타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란 거는 어떤 거냐면 그 해당하는 지역이나 혹은 인접하는 지역에 마을이나 이런 도시가 있어야 됩니다. 마을이나 도시가 있는 경우 그 지역을 탐험을 하는 탐사대가 나타나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조건으로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추가적인 하나의 더 조건을 말씀드리자면 인접한 지역에 해안, 바다가 있을 때도 탐사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개인판을 기준으로 해서요. 해안이 하나 있고 이렇게 세 지역이 해안과 인접을 해서 해안가라고 불리는데요. 그러니까 이 게임에서 그 컨셉상의 그런 느낌은 바다에서 이렇게 탐험가들이 나타나거나 혹은 이 인접한 마을이나 도시 등의 거주지에서 이렇게 침략자가 등장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륙 쪽에 있는 건물을 좀 공략을 빨리 하면 없애버리면 조금 그런 탐사대가 나타나는 그 비중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탐사대가 나타나는 상태에서 첫 라운드가 진행이 되고요. 보통 보면은 이제 진행을 할 때는 여기가 버리는 카드 영역, 그리고 여기는 침략, 유린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 영역에 카드가 들어와서 이제 카드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침략자의 행동 단계라면 여기서 이렇게 이 지역에서 이렇게 약간 침략자들이 공격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이제 침략자들이 마을이나 도시를 건설하는 단계이고요. 이거는 탐사대가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침략자의 단계가 끝나면 카드들이 다음 라운드를 위해서 이렇게 이 카드들을 옆으로 한 칸씩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침략 단계가 끝난 카드들은 버려지게 됩니다. 이쪽으로 버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 이걸 처리를 할 때 원래는 순서에 대해서 설명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나열된 순서로 봤을 때는 카드는 계속 이제 다음 라운드를 위해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진행을 할 때는 이제 침략, 건설, 그리고 탐사 이 순으로 거치게 됩니다. 이 순으로 거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제일 처음 준비 때 먼저 탐사를 한번 진행할 생각. 이게 이런 습지 단계라고 치면 이제
다음 이번 침략 단계에는 습지 단계에서 건설을 진행하고 이렇게 카드를 다음 라운드를 위해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탐사도 한번 이렇게 공개를 하고 이렇게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습지 단계, 습지에서 건설을 한번 하고 이렇게 탐사를 한번 산악 지역에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라운드에는 이제 여기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습지와 산악을 이렇게 해서 습지에는 아까 지금 건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건설을 하게 되는데, 건설 때는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면, 먼저 그 건설 지역에 침략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침략자가 있다면 마을이 도시보다 만약에 많다면 도시를 짓고요. 그렇지 않다면 마을을 짓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마을도 도시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을이 도시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을 이렇게 짓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마을이 도시보다 많을 때 마을을 도시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마을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 하나 더 생기게 됩니다. 그 점을 주의하셔야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건설을 진행하고 나면 그 다음으로 이제 산악에 탐사하는데, 보시다시피 산악 지역에 인접한 곳에 이렇게 둘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기의 그 보드판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탐험대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침략 유린 단계를 한번 해보자면, 침략 유린의 단계에는 만약에 해당 지역에 침략자가 있다면 진행을 하고요. 진행하는 방법은 이 침략자들이 그 지역에 다한이 있다면 다한을 공격하고, 그리고 땅을 공격하고, 또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됩니다. 다한을 공격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고 하면, 이 침략자들의 종류에 따라서 모두 합산을 합니다. 공격을 모두 합산을 합니다. 탐험가는 공격력 1, 방어력 1이고요. 마을은 공격력 2, 방어력 2입니다. 그리고 도시는 공격력 3, 방어력 3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격을 할 때는 합산을 해서 공격을 하게 되고요. 그 합한 수만큼 다한을 공격을 하는데, 다한을 공격할 때는 2당 다한이 하나씩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로 공격을 했다면, 그래서 이제 짝수의 공격을 받게 되면 다한이 그때마다 하나씩 죽게 되고요. 그것을 이렇게 다한마다 분산해서 받거나 이렇게는 안 됩니다. 짝수의 2의 배수마다 다한이 한 개씩 죽는다고 생각하시고요. 만약에 홀수의 공격을 받았다 그러면 살아남은 다한 중 하나는 1의 피해를 받게 됩니다. 지금은 이게 숫자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오리지널 게임판에서는 다한의 체력을 공격을 받았다를 이런 식으로 뒤집어서 표시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다한을 공격을 하고요. 땅 또한 이제 2 이상의 공격을 받으면 오염이 되면서, 이 오염된 섬에 있는 오염 마크에서 하나씩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땅에 놓게 됩니다. 그리고 오염을 이렇게 또 받게 되면, 오염된 곳에 오염을 또 받게 되면, 이 오염은, 이런 오염된 지역에서 오염을 하게 되면, 다른 하나의 지역으로 오염이 하나를 더 인접한 곳으로 오염을 하나 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놓게 되고요. 그 오염이 놓이는 곳에, 만약에 오염이 될 때 오염이 놓인 곳에 현신막 표식이 하나 이상 있다. 그러면 그 하나의 현신 표식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고, 이렇게 파괴된 현신 표식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정령의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면 다시 게임판에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런데 이 능력 중에서 보면은 빠른 이런 권능 중에서 방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방어라는 것이 있어 갖고요. 권능 중에 방어라는 것이 있어서 만약에 그 방어를 그 해당 지역에 적용을 한다면 그 침략자들이 공격을 할 때 그 방어만큼의 공격은 다한과 땅을 방어해 줍니다. 네, 그래서 해당 공격은 이렇게 막혀서 상쇄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5의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데 3의 방어력이 있다면 땅과 다한에 각각 공격이 되는 것은 3을 제외한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다한의 경우는 권능에 의해서 공격을 하거나 혹은 공격을 받았을 때 반격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방어로 인한 상쇄로 인해 다한이 피해를 받지 않더라도 다한은 반격을 하고요. 다만 이 지금 설명서상으로는 좀 애매하지만 뭔가 그 침략자들의 그 공격 행동 자체가 취소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무효화됐을 때는 아예 그러니까 뭐 행동이 그 제대로 침략 행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다한도 반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네, 그렇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조금 설명이 좀 약간은 모호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나서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해당 실행을 하기로 했던 마지막 거북이 능력을 실행하고 이렇게 게임이 이렇게 한 회차가 끝나는데요. 그 회차가 끝날 때까지 그 뭔가 이렇게 다한이나 혹은 탐험가 마을 혹은 도시가 침략자들이 죽지 않고 피해만 받은 상태라면 그 회차가 끝나는 순간에 모두 다 정상으로 회복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뭐 다한의 반격이나 어떤 권능으로 인해서 침략자들이 이렇게 파괴가 됐을 때 뭐 다른 능력에 의해서 제외되거나 뭔가 이렇게 뭔가 변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다한의 반격이나 어떤 권능으로 침략자들을 파괴를 했을 때 탐험가는 아무런 영향이 없지만 만약에 마을이나 도시를 파괴했다면 이런 식으로 공포의 이제 수치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 공포 수치는 인원수에 따라 좀 다르지만 어쨌든 일정 수치에 일단 공포가 누적이 돼서 만약에 그렇게 해당되는 그 수치를 넘긴다면 공포 카드가 이렇게 한 장이 내려오고요. 자, 여기 더미에서 한 장이 내려오고 이 공포 카드는 침략자의 단계에 공개를 해서 먼저 적용을 시킵니다. 네. 그러니까 진행자가 빠른 행동을 하고 나서 침략자의 단계 때 공개를 해서 그 행동을 그 혜택을 보게 되는데요. 이 혜택은 보통 이제 진행자들에게 유리하고 침략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또 이 카드의 혜택은 공포 단계에 따라서 좀 더 이렇게 더 좋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포를 빨리 올리는 것이 좀 더 게임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를 보시면 이렇게 침략자만 존재하는 대지에서 하나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거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전히 파괴가 아니고 제거기 때문에 이때는 공포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략자만 존재하는 대지에서 원하는 이 경우 그리고 파워카드나 이런 효과를 발동을 할 때는 기본적인 원칙이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회차 동안 한 번만 진행이 됩니다. 특별한 조건으로 뭐 이 권능을 재차 사용이 가능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회차에 한 번만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침략자만 존재하는 대지에서 하나를 이렇게 원한 이쪽이든 뭐 자기가 원하는 곳을 골라서 하나를 제거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이걸 할 때 또 중요한 점이 보통은 이제 각 플레이어는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나면 네, 마지막으로 침략자의 진행을 끝나면 마지막으로 느린 정령의 단계를 하고 나면 다시 또다시 그 행동들을 계속 반복을 해서 승패를 가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포카드가 뭐 예를 들어서 침략자의 행동이 되기 전에 2장이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고요. 이 카드는 공개되는 순간 바로 승리 조건이 바뀌면서 바뀌는 순간 바로 승리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개한 카드는 위에서부터 먼저 이 카드를 뒤집어서 능력을 적용을 하고 그 다음 카드를 뒤집어서 적용한 후에 네, 이렇게 침략 유린, 건설, 그리고 탐사의 단계를 이렇게 반복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게임이 승리를 하거나 혹은 패배할 때까지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정령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